이제 보시죠. 자, 우리 첫 시간에 중립 배운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걸 잘 생각해요. 자,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지어볼게요. 지우면 쫙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여기 뭐가 있었죠? 표제부, 각구, 얼구. 자, 등기부는 표제부, 각구, 얼구 몇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세 부분. 자, 대상 그럼 뭐예요? 토지와 건물.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기능은 그러면 뭐예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효력은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이제 뭐예요? 기입 등기부터 어디까지? 멸실 등기까지. 자,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와 부기등기. 개시에 따른 분류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 등기가 뭐예요? 직감, 법원의 명령. 명령은 뭘로? 이의신청으로. 어차피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미리 요거 오늘 첫 시간에 배운 것은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해놓으세요. 일단 암기를 해놔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156페이지로 갑니다. 자,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 가로 2번. 요걸 빼놨습니다. 그래서 가로 2번. 자, 부동산 등기의 기능 찾았어요? 예, 거기. 자,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이제 보자고. 자, 등기 기능, 여기에서 기능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에다 별표 하나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등기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할이라고 써놔요. 역할. 등기 역할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3개라고 써놓으세요. 3개. 이제 천천히 3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자, 봐봐요. 자, 아침에 뭐 드셨어요?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혹시 국하면 요리 먹었을 거 아니야? 아침 식사에서 국은 무슨 국 드셨어요? 예? 부대찌개? 예,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잘 들어봐요. 이제 부대찌개. 부대찌개를 드셨대요. 그럼 그럼 부대찌개는 뭐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재료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특히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햄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김치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부글부글 끓이면 뭐가 나와요? 부대찌개. 부대찌개는 뭐예요? 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예, 맛있었겠죠. 그럼 두 가지가 나오겠죠. 맛있다, 맛 없다. 그렇게 나오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요리라는 거예요. 요리.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걸 법률 용어로 이제 고쳐봅니다. 여기 부대찌개가 뭐예요? 이걸 이제 학자들이 읽어봐요. 이게 법률 요건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재료가 바로 법률. 읽어봐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야. 법률 사실. 그럼 맛있어? 맛없어? 이게 바로 법률 효과라고 그래.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법률 효과.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러면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과 법률 효과의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법률 요건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원인이 돼. 이거는 결과가 됩니다. 결과. 우리 법학에서는 뭐예요? 원인이 곧 뭐예요? 법률 요건, 결과가 법률 효과. 개념 잡아봐요. 법률 효과에 읽어봐요. 원인이 읽어봐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법률 사실이란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사실이 뭉치면 뭐가 되죠?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초보자들이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 요게 크냐, 요게 크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시읒, 요거는 이응, 요거는 히읗. 그러면 이제 차이 사이즈는 했어요. 제일 빠른 게 서, 그 다음에 이응, 그 다음에 효과, 이응, 히읗이 되죠. 그러면 법률 사실이 뭉치면 뭐가 돼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뭉치면 법률 효과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이라는 요리를 한번 해봅시다. 계약이에요. 계약은 어떠한 재료가 필요하죠?
자, 청약과 승낙이죠. 두 개 뭉치면 뭐가 돼요? 계약이 되죠. 계약이면 그러면 A라는 사람은 B한테 무슨 등기해줘야죠? 이전 등기해주고 B는 잔금을 치러줄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계약은 법률 요건입니다.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이놈은 틀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 사실이 아니라 뭐예요? 법률 요건이 된다라는 거야. 자, 청약과 승낙은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조심해서 알아놔야 되고요. 그러면 법률 요건과 관계해서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가 뭐가 있다? 법률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 자, 법률 행위란 읽어봐요. 무슨 표시? 어사 표시. 어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게 법률 행위야. 그런데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읽어봐요. 법률 행위는 읽어봐요. 어사 표시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야.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곧 어사 표시다. 어때? X가 돼. 알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그러면 이 어사 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전제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그러면 뭘 필수 불가결로 해요? 어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읽어봐요. 법률 요건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청약 승낙은 무슨 표시라고 그래요? 어사 표시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두 개의 어사 표시가 뭐예요? 계약을 구성하죠. 그러면 어사 표시가 두 개면 뭐라고 그래?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어때요? 어사 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어사 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된다라는 거야.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헷갈려요. 그러면 이거 한번 눈으로 익혀요. 읽어봐요.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 어사 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이나. 이제 요 관계에서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잘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부터요, 이제. 자,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읽어봐요. 민법 몇 조? 186조. 186조는 뭐예요?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읽어봐요. 등기하라 이렇게 해놨어. 등기하라 이렇게 해서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규정은 읽어봐요. 어사 표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사 표시가 없는 몇 조? 187조. 187조는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조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186조는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그럼 187조는 읽어봐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성립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이때 등기 역할과 이때 등기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때 등기 역할은 성립 요건주의 등기 역할이고 이때 등기는 처분 요건주의로서 등기를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다 잡아내서. 읽어봐요. 상속은 뭐예요? 어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조로 가? 186조로 가, 7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속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정여. 는 뭐예요? 어사 표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정여는 몇 조로 가? 186조.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경매는 어디에서 해? 법원에서 하잖아. 법원이죠.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경매는 몇 조로 빠져? 187조. 경매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186조, 187조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요거네요. 어사 표시가 있으면 186조, 없으면 187조로 간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용은 뭐예요? 어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조로 빠져? 187조로 빠진다는 거야. 그걸 포인트를 잡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등기 역할과 이때 등기 역할이 다르다는 거 한번 잡아놓고 또 한번 봐봐요. 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임차권은 채권, 물권? 채권. 아주 좋아요. 채권입니다.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안 돼. 이제 등기가 내려야 돼요. 자,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하늘에 등기가 내리면 성질이 변형을 할게요. 읽어봐요. 뭐가 된다? 물권화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 물권은 절대권이야.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 등기가 됨으로써 물권화 돼버려.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성질을 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함으로써 읽어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계기는 힘.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항력. 그러면 이때 등기는 무슨 여건주의 역할을 한다? 대항요건주의 등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등기의 기능 역할은 몇 개다? 3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 자주 기본적으로 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봐요. 2번. 자, 그러면 156페이지 2번. 동그라미 2번. 자, 우리 민법은 몇 조? 186조 줄 쳐놓으세요. 자, 줄 쳐놓으세요. 186조만 줄 쳐놓으세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와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 동그라미. 등기 하여에서 등기. 자, 효력 동그라미. 생긴다 그래서 생자 동그라미.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형식이야. 그래서 등기 밑에다 형식주의라고 써놔요.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력 동그라미 아까 쳤죠. 그럼 효력 밑에다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고 써라고. 효력 발생 요건주의. 자, 156페이지 맨 밑에 하고 있습니다. 자, 생긴다에서 생자 동그라미에다가 성립 요건주의라고 써놔요. 생긴다에서 생자 있죠. 생긴다 그래서 생자 못 찾았어요? 네,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에다 생자 동그라미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생긴다에서 찾았어요? 네, 거기 옆에다 성립 요건주의라고 써놓으라고. 그러면 186조를 이제 읽어봐요. 무슨 주의? 형식주의.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주의. 무슨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라고 그래. 같은 말입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러면 186조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4번을 가봐요. 동그라미 4번. 무슨 요건주의? 처분 요건주의. 민법 몇 조? 187조 줄 쳐놓으세요. 자, 상속 공영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서 부동산의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처분하지 못한다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요건? 처분 요건으로서의 기능을 말한다. 그래서 187조를 뭐라고 그래? 처분 요건주의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을 가봐요. 3번 맨 위에 대항요건주의 찾았어요? 오늘은 임차권만 하나 줄 쳐놔요. 맨 위에 임차권. 자, 임차권 찾았어요? 예,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으로서 등기가 되면 계기는 힘. 무슨 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등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슨 역? 대항력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오늘 기본적으로 그러면 요 등기의 기능은 몇 칼은 몇 개다? 3개가 되는 거야. 3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공영징수 주자로 건치면 수용이죠. 그럼 수용은 몇 자로 가? 187조. 그럼 수용은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그때 X. 그러면 수용은 그러면 187조로 물건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그러면 187조의 논점은 물건 변동 시점이 중요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용은 그러면 언제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수용시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상속은 몇 조로 빠져? 187조. 물건 변동 시점은 아버지 사망 시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그럼 상속은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그때 X.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경매는 몇 조? 187조. 그러면 경매는 언제 물건 변동이 발생해? 경락대금 만납시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의미를 그냥 드러나요. 이번 달 거세는. 그러면 등기의 기능은 몇 개다? 3개. 그래서 186조, 187조. 그 다음에 대항요건주의 등기. 이거는 지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봅시다. 읽어봐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제 법정지상권은 몇 조에 포함될까요? 186조일까요? 7조일까요?
봐봐. 눈 떠도 눈이 제 눈이 아니에요.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법정. 법정은 법률 규정의 약자거든. 법정 규정을 줄임말이 법정이야. 그럼 법정 시한권은 몇 조로 가? 187조로 간다는 거야. 법률 규정은 몇 조로 간다? 187조. 법정 시한권은 등기와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법정 시한권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초 중에 기초야. 근데 아직 뭐야? 민법의 내공이 쌓이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조는 알아야지. 그럼 오늘은 요 정도. 186조와 187조의 기준은 어사표시. 그렇죠. 어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186조. 없으면 187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잡아놓고,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이제.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160페이지로. 자, 쭉 한번 넘겨봐요. 162페이지로 갑니다. 자, 제3절 뭐라고 나왔죠? 등기할 사항. 찾았어요? 등기할 사항으로서, 거기 1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 찾았어요? 예,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다 두 가지를 써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와봐요. 등기할 사항 1번 옆에다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개념을 딱 잡아놔요.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냐? 이렇게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렇게 써놔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자, 그러면 요거는 생략을 한번 해봅시다. 가로를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요하는 사항. 등기를 요하는 사항은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 조금 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네요. 뭐 했어요? 써요. 뭐라고 써놨죠? 민법 186조. 아까 뭐예요? 민법 186조는 등기를 반드시 하라고 나왔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186조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민법 186조 하나가 더 있어. 하나 써요. 이건 아직 표기가 너무 일러. 245조 1항이라고 써놔요. 245조 1항은 뭐라고 써놨죠?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써놔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 취득시효는 뭐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취득. 취득하려면 등기하라고 해놨어요. 우리 조문에.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뭐라는 거예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취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뭐라고 써놨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민법 몇 조? 186조와 245조 1항. 그 옆에다 딱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 아까 하나 했어요. 우리 봐봐요. 임차권. 임차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야?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야?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임차권은 읽어봐요. 무슨 사항이다?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등기하게 되면 뭐야?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187조는 읽어봐요. 절차법상 등기 사항이야.
절차법상 등기할상.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거부터 먼저 잡아야 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해를 못해요. 봐봐요. 임차권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어때? X죠.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야.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쳐놔요. 이렇게 쳐놨어요. 이게 벤다이어그램이야. 벤다이어그램. 자, 동그라미 쳐놨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절차법상 안에 뭐가 있다?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실체법상 등기사항 곧 뭐가 돼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 되죠.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라 해서 뭐예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야. 이 부분이 아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야. 어디가 더 넓다?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넓다라는 것. 요 관계를 우리가 딱 정리해야 요 부분에 정리를 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돼. 잡고 들어가셔야 돼. 그럼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읽어봐요.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필요로 하는 사항, 절차법상 등기사항,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야. 몇 조? 186조와 245조 1항. 이거는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야. 그러면 절차법상,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 요 두 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요 정도만 잡아놔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읽어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야. 그 정도는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가로 2번 뭐라고 써놨어요? 가로 2번 실체법상 등기사항 찾았어요? 예,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책을 읽을 때 거기 2번을 봐봐요. 2번 동그라미 2번.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읽어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줄 줘놓으세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동그라미 2번 있죠? 자, 그러면 2번 한반가로 2번에 민법 몇 조죠? 187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상속 공영징수 판결. 이 판결을 동그라미 잖아요. 판결 기타 경매 기타 법률 규정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뭐라고 써놨어요? 처분하지 못한다. 찾았어요? 그러면 규정하고 있으며 이 등기는 처분 요건제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의 현황에 대해서 등기 없이 처분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해서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없고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고요. 일단 187조와 관련돼서 이제 판결. 자, 5번을 가봐요. 5번. 반가로 5번을 가봐요. 뭐가 있죠? 판결.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내공을 쌓아놨어. 자,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읽어봐요. 세 종류. 읽어봐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하kim 판결이 있어요. 지난번에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되게 헷갈려 이제 이 부분이. 이행 판결이 뭐예요? 이행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갈까요? 186조로 갈까요? 7조로 갈까요? 6조로 간다고 그랬죠. 왜?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무슨 판결을? 이행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간다? 186조. 자, 옆에다 살짝 써놔요. 민법 186조 판결. 자, 하kim 판결은 봐봐요. 하kim 판결은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데 무효 유효를 확인해 주거든. 그럼 하kim 판결은 몇 조다? 186조라 그런 거예요. 그럼 하kim 판결 옆에다 186조라고 써놔요. 163페이지 거기 있죠. 자, 맨 위에 한번 읽어봐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은 봐봐요. 형성 판결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없죠. 법원이 판사가 형성해 주거든.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로 간다? 187조 판결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가봐요.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거기에 단강변 닦아놓고 별표 3개를 내놓으세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 판결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 이제 시험은 이렇게 나와. 봐봐요. 15일대로 언젠가 합시다.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배태 26회대로 갑니다. 민법으로 가볼까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야? 형성 판결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26회 때 민법에서 2.5점짜리야. 근데 우리 형성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판결이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우리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 판결이라는 거.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잡아놓으라고. 자, 판결입니다.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형성, 이행, 확인 이렇게.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 판결? 187조 판결. 187조 판결에서 하나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거 하나 딱 잡아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내버려 둬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면 뭐 경매도 있고 그러는데 그 큰 문제가 없고요. 자, 오른쪽 가로 3번에 가봐요. 가로 3번. 165페이지 가로 3번 찾았어요? 네, 가로 3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여기 나오네요. 자, 절차법상 권리변동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이렇게 써놔요. 자,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에서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써놔요. 자,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읽어봐요. 보설, 읽어봐요. 이변, 처소. 요거 뭐예요? 보가 뭐예요? 보전이야. 보전. 찾았죠? 찾았다는 거야. 보전. 보전이란 그러면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 줄쳐놔요. 보전이라는 것은 처음이야. 처음. 자, 처음이야.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자, 처음으로 하는 등기. 가로 열고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전과 관련돼서 이제 잡아야 돼요. 자, 보전이란 다시 이렇게 써놔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지금 그런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런마 배우는 거는 보전.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읽어볼래요? 이거 또 각구라고 그런다. 소유권이죠.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그러면 가입구. 소유권을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가 뭐예요? 보전이라고 그래. 그러면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무슨 건? 소유권.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네. 읽어봐요. 보전은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보전은 모든 등기의 스타트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 그래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 그래서 별표가 5개야. 보전 등기는 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설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설정. 설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기초공사를 해놨죠. 설정이란 줄쳐놔요. 거기에서 쓸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의 계약에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설정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설정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설정이라는 개념이 뭐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지난번에 또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A가 B한테.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는 거야. 전세권자. 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이제 잡았으면 누가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B가.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돼. 이제 파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 설정 등기라고. 자, 뭐뭐 설정 등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봐봐요. 자, 읽어봐요. 소유권 설정 등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봐봐.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읽어봐요. 또 보전이라고 있는데 제 마음이 이제 알 때가 된다. 이 단어를 보면 읽어봐요.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읽어봐요. 설정은 뭐야?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러니까 개념이야, 개념. 이번 달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을 잡아라고 그랬잖아. 개념을 잡아. 저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래저래 가나 뭐예요? 커피 갈 필요 없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자,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이전은 거기 줄쳐놔요. 주체의 변동이. 주체가 변경되는 거. 이전은 주체의 변동.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전은 뭐라고? 주체의 변동이야. 주체라는 것은 인이 바뀌는 거야. 인.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인이 바뀌는. 그러면 거기 1번 오른쪽 봐봐요. 이제 글씨를 읽어 나갈 수 있어. 좌측에 봐봐요. 내용 찾았어요? 예,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tuk지니까 주등기. 자, 그러면 2번에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이해 이전. 찾았죠?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그러면 이전은 무슨 변동? 주체의 변동.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를 배우는 거야. 걸음마 단계를. 자, 그러면 변경이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객체의 변동. 권리 객체의 변동. 객체가 변하는 것. 그러면 내용이 변동하는 것. 이걸 변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객체의 변동. 그러면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 변경 등기는 객체의 변동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설정 이전 변경을 배웠으니까 이제 한번 써먹어 봅시다. 자,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설정이란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이 사람은 읽어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돼. 자, B가 C로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주체가 바뀌었잖아. 주체. 그러니까 무슨 등기? 저당권,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무슨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은 뭐예요? 읽어봐요. 전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전세권 설정자면서 뭐예요? 전세권자가 되는 거야. 이제 이걸 모르면 이제 앞으로 등기법도 못 읽고 민법책도 못 읽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돼. 이거 뭐예요? 전세금이죠. 전세금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때는 전세금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봐봐요. 이때는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요게 바뀌면 전세금 변경 등기. B가 C로 바뀌면 전세권 이전 등기야. 그러면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 변경 등기는 객체의 변동. 권리 내용의 변동.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를 배우는 거야. 걸음마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갈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처분 제한 찾았어요? 예, 처분 제한은 별표 3개를 해놓고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좌측에다 하나 써놔요. 좌측에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처분 제한은 거기 옆에다 가압류. 자, 가압류하고 이렇게 가처분은 좀 벌려놔봐요. 근데 이제 언제 가압류를 쓰고 언제 가처분을 쓰느냐 이게 이제 우리 형님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가압류다 그러면 써요. 금전이야. 자, 가처분 등기는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읽어봐요. 금전 이해 권리가 되는 거야. 금전 이해 권리. 자,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가압류인지 언제 가처분인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 정해보자고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꿔줘서 얼마를 꿔줘서 1억. 근데 채무자가 변제 기일이 됐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죠.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가 되는 거야. 채무자 재산을 가져서 가압류.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가압류 가처분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하나씩 지금 이제 그 벌떡 일어나게 해서 서서히 윤곽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처분은 뭐라고? 금전 이해 권리야. 극단적으로 금전 이해 권리가 뭘까요?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에 들어가서는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가 되는 거야. 근데 또 말이 많았어요. 가처분 등기라는 규정이 여기에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갑자기 가처분 등기가 법률에 튀어들어와서 근데 가처분 등기하고 티각태각 갖다 싸우다가 두 손 들고 나간 게 있어. 뭘까요? 여기다 써봐요. 읽어봐요. 예고 등기가 그래서 읽어봐요. 그래서 폐지된 겁니다. 예고 등기가 그래서 폐지가 된 거야. 예고 등기. 자, 그래서 정부 개정안에 예고 등기가 그래서 폐지가 됐어요. 그 예고 등기 역할을 누가 담당해요? 가처분 등기가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고 등기가 뭐 됐다? 폐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표이사가 있네. 대표이사가 업무를 자꾸 남용을 해요. 대표이사도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업무를 남용하면 업무를 안 하도록 해야죠.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가처분이죠. 그래서 대표이사 업무정지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등기를 해야 돼. 자, 이제 기준은 설정됐어요. 자, 가압류는 읽어봐요. 감전, 가처분은 감전, 이해 권리.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가 자주 출제되는 것은 가처분 등기. 별표가 그래서 3개예요. 문제 다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주기 위해서 그럼 보전 등기는 아까 별표가 몇 개였어? 5개였잖아. 그러면 이제 밑에 뭐라고 써놨어? 소멸이라고 썼죠. 소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봐봐요. 상대적 소멸. 일부가 멸실했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전부가 멸실하면 멸실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권리적 측면에서 전부 불일치하면 그때는 무슨 등기? 말소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멸과 관련돼서는 크게 뭐 논점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절차법상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이제 외워볼래요?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우리 민법에 득실 변경 하듯이 보설, 이변, 처소. 그럼 앞으로 이제 여기 봐봐요. 자, 보 한번 불러봐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그래서 처분의 제한. 그 다음에 소멸. 그래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그러면 읽어봐요. 보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은 뭐예요? 재변동, 변경 등기는 객체 변동,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대표 선수를 세워놔야 돼. 가압류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의 권리. 가처분 등기가 튀어들어오니까 뭐가 폐지됐다? 예고 등기가 폐지됐다. 소는 소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그렇죠. 보설, 이변, 처소.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아까 보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처음이죠. 그러니까 기입등기네. 설정한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잖아. 그러면 기입등기네. 그러면 이전 등기는 뭐예요? 아까 새롭다. 뭐예요? 이전 등기네. 그래서 읽어봐요. 보설, 보전, 설정, 이전은 대표적인 무슨 등기? 기입등기네.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봐봐요. 가등기. 가등기는 아까 뭐에 따른 분류? 자, 혈액에 따른 분류잖아. 혈액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죠. 예비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뭔데요?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순위를 보전할 이유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보전은 나중에 가등기가 안 돼. 가등기는 임시 방편으로 했죠. 가등기는 뭐다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읽어봐요.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은 가등기가 안 돼. 가등기는 나중에 그래서 읽어봐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6단계를 머릿속에 탁탁탁 정리해놔야 됩니다. 이제 그런마야 이제 그런마. 저도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속이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지죠. 옛날 지난달까지는 뭐예요? 시험을 강의를 여기까지 하다가 기초로 다시 내려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몰라서 속 터지고 저는 몰라서 속 터지고 저는 난이도를 끌어내리니까 속 터지고 그래서 서로 속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단계에서 읽어봐요. 뭐라고? 보설, 이변, 처소. 읽어봐요.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은 뭐예요? 주체의 변동. 그러니까 이전은 뭐다? 주체의 변동. 그러면 민법에서 주체가 바뀌면 이걸 뭐라고 그래? 이전적 승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제한물건의 설정. 그러면 이거는 무슨 승계가 된다? 설정적 승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가 변동된 거거든.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전적 승계. 제한물건의 설정은 뭐라고? 설정적 승계라고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이전은 또 까먹었다. 주체의 변동. 이걸 보면 객체의 변동. 이걸 보면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뭐예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이렇게 딱 잡아놔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이렇게 잡아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그러면 166페이지 2번 한번 보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물건 줄쳐놔요. 물건 다 배웠잖아. 물건은 뭐가 있어? 토지와 건물이잖아. 물건 옆에다 써요. 아까 토지와 건물. 그러면 이제 봐봐요. 부동산 등기법은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부동산 등기법은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야. 토지와 건물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임목은 뭐예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간다라는 거야. 선박에 관한 법률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물건은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이야. 읽어. 또 다 까먹었다. 토지는 필지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물건 건물은 뭐예요? 정착성, 예기 분단성, 용도성. 이제 계속 반복이 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로 2번에 가봐요. 가로 2번에 읽어봐요. 토지 찾았어요? 토지. 자, 대한민국 영토内토지는 모두 인위적으로 구역하여 별개의 등기가 인정된다. 그러나 토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줄쳐놔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사건의 객체가 되지 않는 공유수면의 토지나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국유 하천의 경우는 등기 능력이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모든 토지가 아니라 뭐예요? 사건의 대상일 때. 그래서 사건. 아까 그랬잖아. 그러면 만약에 모든 토지가 등기 능력이 있다. 이러면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상의 도로도 등기는 할 수 있어. 뭐예요? 국유는 안 돼. 뭐예요? 사도에 한해서. 그렇게 연결이 돼. 그러니까 아까 배운 게 이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2번은 오른쪽 가봐요. 2번은 뭡니까? 도로법상 도로나 방조제 등 찾았어요? 방조제 등 공용 제한을 받지만 사건의 대상이 되므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건에 한해서라는 겁니다. 자, 방조제 줄쳐놔요. 방조제 행강 편전하여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방조제. 자, 방조제 밑에다가는 지목이 제방이라고 써요. 지목이 제방입니다. 자, 방조제라는 지목이 없어. 그거는 학교에서 많이 출제돼.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요. 방조제의 지목은 뭐다? 제방이야. 근데 방조제는 조심할 거 있어요. 지목이 뭐라고? 제방이라고. 제방. 다음 중 학교론에 여러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다음 중 지목의 구분이 아닌가? 방조제. 이러면 틀려요.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 뭐예요? 제방이지. 근데 방조제가 특히 조심할 게 있어. 방조제는 위에다 토지라고 써. 건물이 아니야. 토지야. 다음 중 건물에 등기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럴 때 조심하라고. 방조제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는 거 잡아두셔야 돼. 방조제. 자, 그러면 방조제는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위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방조제 부대시설. 자,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그러면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지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대라는 것은 정착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지만 부대시설은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방조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심해야 되겠네.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제방이야. 방조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 그거 하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조제는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3번입니다.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묶어봐요. 3번하고 4번 묶었어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고비가 나와. 3번하고 4번. 이게 참 고비입니다.
자,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그 위에다 따로 써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고비가 거기서 와요.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가 첫 번째 고비고, 두 번째 고비와 3번하고 4번이 고비야. 그러면, 자, 그 옆에, 자, 맨 위에 여백이 있으면 여백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볼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곱, 두 번째 곱이야. 요거 안 되면 이제 뭐예요? 책 자체가 읽혀지지가 않아요. 등기법 자체가. 자,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읽어봐요. 부동산 전부. 읽어봐요. 권리의 일부. 요거는 권리의 전부야. 근데 우리 형님들 이것만 봐요. 이것만 봐. 아니야. 여기 앞에 뭐가 붙었는지 중요한 거야. 읽어봐요. 부동산. 읽어봐요. 부동산. 여기는 권리. 여기는 권리라는 거야. 자, 여기 안 되면 진짜 이제 힘들어요. 문제 자체를 좋기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번에 기초검사 했잖아. 영입권능. 그 영입권능이 뭐 있죠? 자, 대표적으로 5개가 있어. 봐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구분지상권이 있어. 나중에 임차권이 있어.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사용수익권능이 있거든. 사용수익. 자, 그러면 이제 영입권능들. 자, 이제 영입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 이제부터 이해를 해요. 자, 영입권능은 부동산 일부의 사용수익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의 O. 자, 부동산 전부에는 당연히 되죠. 자,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러냐? 이게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그래서 지분이라고 그래. 권리 일부를 지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분은, 자, 권리 일부를 지분인데, 만약에 여기는 건보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여기에 미치는지, 여기로 미치는지, 여기서 미치는지 안 되잖아. 그러면 영입권능에는 권리 일부, 즉, 지분에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지분에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전부에 미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힘들어져. 우리 형님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걸 이제 대체적으로 머리에서 꽉 잡고 잡아야 돼. 근데 자꾸 책에서는 이것밖에 안 나와요. 책에는 이거 부동산 일부하고 권리 일부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 형님들이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철타서는 부동산 일부냐, 부동산 자체의 전부냐, 권리의 일부냐, 권리의 전부냐.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처분 권능.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일문일건주의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X야. 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죠. 지분 처분할 수 있죠. 권리의 전부 처분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 처분 권능이 있는 것도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된다. 어때? X야. 안 돼. 그럼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나중에 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배웠죠? 읽어봐요. 보전. 보전이 뭐예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그러면 일부만 개설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부동산 일부 안 되겠네요. 부동산 전부 되네요. 권리의 일부 안 돼요. 권리의 전부만 가능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반드시 전부의 때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게 해석이 안 되면 합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뭐예요? 두 번째 여기에서 고비가 오는 거야. 고비가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토지의 일부. 토지 일부에. 자, 전세권 설정된 게 가능, 불가능. 자, 그러면 해석을 해야죠.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토지. 토지는 뭐예요? 부동산이거든. 그럼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은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된 게 어떨까요? 여기 읽어봐요.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소유권을 두 자로 건치면 권리거든.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 소유권 일부에 전세권 설정된 게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무슨 일부니까?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에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한 고비라는 겁니다. 이제 고비예요. 이게 진짜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걸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봐봐요. 그러면 이제 토지의 일부. 어디에? 그럼 번호를 한번 붙여봅시다. 자, 그러면 토지의 일부. 어디에요? 몇 번? 1번. 토지의 전부. 2번. 자, 소유권의 일부. 3번이죠. 소유권의 전부. 4번. 그러니까 그럼 앞에 뭐가 붙었느니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해석할 수 있어. 자, 매년 출제되는 거.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뭘까요? 한번 해석을 해봐. 잘라봐요. 자르면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 여기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요거는 소유권 두 자로 건치면 권리잖아. 그러면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 반드시 표시할 거 뭐예요? 지분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제 또 두 번째 고비가 온다라는 거야. 어려울 게 없어. 처음이니까 어려우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봐봐요. 용익권능은 그러면 봐봐요. 이것도 4개를 전제 조건으로 해. 그러면 용익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를 뭐예요? 지분, 권리의 전부를. 저, 그 지분은 아니죠. 권리의 전부니까.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용익권능은 뭐예요? 읽어봐요. O.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된다 생각하고, 뭐에 대해서만 안 된다? 지분에 대해서만 안 된다는 거야. 지분.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처분권능 있는 것들. 뭐가 있어요? 처분권능 있는 것들. 소유권, 사용수익 처분.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 권능이 있어.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처분 권능 등이 있다고.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뭐 있어요? 소유권 있죠. 소유권. 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잖아.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가짜를 떼버리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부동산 일부에 가등기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캐치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잘 하더라고. 소유권 보전은 뭐예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세 사람이 A, B, C 세 사람이 집을 졌어. 근데 A가 쫓아가서 지붕만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병원에 갔다 오세요. 정신병원에. 이런다고. 그러니까 요 보전 등기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전부일 때만 되는 거야. 그러면 3번, 4번은 이게 해석이 안 돼. 이제 3번, 4번은 이제 봐봐요. 자, 3번하고 4번이 이제 뭐다 해석을 할 수 있어. 가봐요. 3번. 동그라미 3번. 맨 위에. 한 개의 토지를 분필 절차를 하기 전에는 한 필의 토지 일부 줄쳐 나와요. 토지 일부. 그럼 부동산 일부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왜?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안 돼. 그러나 영입물권과 임차권은 한 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권리의 일부, 즉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지만 영입물권이나 임차권은 읽어봐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들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제 어려워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입체화시킨 거야. 입체화시킨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불러봐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일부를 뭐라고? 지분, 권리 전부. 읽어봐요. X, 근데 맨날 이제 나중에는 용어는 생각이 안 나고, X, 이것만 생각이 나요. 자, 여기는 봐봐, 읽어봐요. X, 버전 넘기는 X, X, 이거 잘해야 돼. 이게 이제 두 번째 곱이야.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첫 번째 곱이가 주등기, 부기등기, 요게 곱이고요. 두 번째 곱이가 요거야.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딱 그려서 마무리해 놔야 됩니다. 자, 가로 3번을 가보죠. 가로 3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건물. 건물은 아까 다 했잖아. 쓸 필요 없이 세 가지. 무선성,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하면 돼요. 일단 뭐예요? 그 정도만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 아까 토지는 뭘로? 필지. 그러면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그 정도만 잡아더라고. 첫 술에 배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3번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찾았어요. 예, 권리 찾았죠. 자, 권리란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또 권리 그런다. 권리. 이제까지 뭐야? 권리. 자, 써요. 권리란. 뭐라고 써놨어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써요. 권리라는 개념. 권리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첫째부터마다 갈고 닦았는데 그래서 권리. 자,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 뭐예요? 권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힘 박스를 쳐놔요. 힘 하면 힘 주면 뭐가 나와? 또 까먹었다. 물건, 그렇죠. 그래서 이익은 채권이야. 그러면 권리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물건과 채권.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라고 그랬어요. 8종류. 근데 여기 봐봐요. 자, 쓸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번 탈코스의 물건하고 채권은 뭐예요? 바로 이거는 권리의 종류야. 그러면 권리란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뭐지? 권리라는 거야. 가로 1번에 가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물건 나와 있네요. 부동산 물건. 자, 부동산 물건 중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봐봐요. 자, 저번에 배웠잖아. 읽어봐요. 점유권, 유치권. 줄 쳐놓으세요. 5번 달코스는 점유권하고 유치권.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이제 나머지는 내버려둬.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윤곽을 잡아놓으라고. 자, 가로 2번에 부동산 채권 찾았어요? 채권은 임차권 줄 쳐놔요.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은 등기화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입찰권과 판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신탁 등기를 함으로써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임차권은 등기하면 되면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자주 이제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고. 오늘은 그러면 임차권 정도만 해놓으세요. 나중에 판매권도 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딱딱 하나씩 이제 뭐예요? 얘만 하나씩 딱 들어놓으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번 달 코스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그러면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쉬어야죠. 읽어봐요. 권리란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나머지는 몰라도 돼. 그러면 힘은 뭐예요? 물건. 이익은 채권이야. 그럼 물건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내버려 두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내공이 좀 쌓여져야 돼. 근데 지금 급한 불은 요것들이야, 이제. 자, 급한 불은 이거예요. 복습하고 잠시 쉬자고요. 여기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읽어봐요. 또 보전이다.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읽어봐요.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읽어봐요.
주체의 변동, 요거는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 소멸. 처분의 제한에서 가압류, 가처분이 있죠.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용익 권능. 용익 권능은 뭐예요? 사형 수익 권능이 있는 것들. 그러면 처분 권능들이 있는 거. 대표적으로 처분 권능은 소유권이 있잖아. 소유권은 무슨 수익? 사형 수익, 처분. 저당권은 처분. 건저당도 처분 권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자, 출발해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요거는 권리의 전부. 그러면 읽어봐요. X, 읽어봐요. X, 여기는 X, 이게 이제 잘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문제 자체를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잡아놔서 딱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고 한 번 더 해봅시다. 뭐, 여기서 공부 더럽게 안 하니까 여기서라도 외우고 가야지. 자, 봐봐요.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지체의 변동,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 가압류, 가처분, 소멸.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그렇죠. 자, 그러면 용익 권능, 처분 권능, 소유권의 보전과 관련돼서 여기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X, 그러면 이렇게 봐요. 부동산 일부에 사용수익 할 수 있잖아. 전부에서도 부동산 자체 전부에서도 사용수익 가능해. 지분은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용익 권능하면 처분 권능이 발생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X, 요거는 요거는 뭐예요? X,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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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럼 봐봐요. 자, 건보라가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배종이가 토지의 일부의 전부예요. 읽어봐요. 토지의 일부야, 전부야? 일부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20년 자주 평온 공인하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해? 배종이가 취득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분할 절차를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 지적 파트에서 여기가 7이면 여기는 뭐야? 7-1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야. 자,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걸 뭐라 그래? 분할이라고 배웠잖아. 선생님 이제 윤곽들이 이제 어디에 써먹는지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용익물건들은 용익권능은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봐봐요. 자, 어떻게 사용하냐? 이게 안 되면 이제 이런 것도 해석을 못 해요. 바로 건보라가 있어요. 건보라가 땅이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전세권을 설정돼 있고 여기는 지상권. 다 건보라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전부야 일부야? 전부잖아. 전체잖아. 전체. 지상권 전부잖아. 두 필지니까. 건보라 땅이에요. 건보라가 그러면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전세권 일부, 지상권 일부. 왜? 지상권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전세권과 지상권은 무슨 물건? 용익물건. 용익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요 의미가 이제 나오는 거야.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용익권능이 가능하니까 합병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만약에 여기 봐봐요. 이번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냐하면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는 안 되거든. 두 필지가 이렇게 합치니까 부동산 일부가 돼버리거든. 아,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제 독해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일부면 뭘 첨부해줘야 돼?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 나중에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상권은 토지야 건물이야? 지상권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자. 지자니까. 자, 그러면 가봐요. 지상권에 대해서 토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된 것이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어때? X. 뭘 첨부해야 돼? 지적도를 첨부해야 되잖아. 지적도. 그게 올해 2.5점짜리야. 2.5점짜리.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통과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박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잡고 다시 한 번 더 하고 잠시 쉬었다 가죠.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그러면 부동산 자체 일부. 여기는 부동산 자체 전부. 부동산 전부니까 여기는 권리의 일부. 여기는 권리의 전부. 권리의 전부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용익권 읽어봐요. XO. 읽어봐요. XO. 보존등기는 XO.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보존 등기는 반드시 전부해야 돼. 권리도 전부, 부동산도 전부해야 된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